Brunch is not a meal. It is a lifestyle. 영국에서 시작된 이 브런치는요, 상류층의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는데요. 뜻은 대부분 아는데 브런치의 그 유래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아침 식사, breakfast하고 점심 식사, 런치의 합성어이죠.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을 겸한 식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Bonjour, 최정아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가끔 먹는 브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벌써 군침이 당겨지죠? 우선 브런치의 그 뜻과 유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브런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요, 아침 식사, breakfast하고 점심 식사, 런치의 합성어이죠? 그리고 보통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겸한 식사를 뜻하고요. 그래서인지 우리 주위에서 종종 아점 먹자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브런치는 그 풍성한 메뉴하고요,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주로 주말이나 휴일에 많이들 즐기죠. 보통 브런치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요즘에는 오후 3시까지 브런치를 하는 식당들도 꽤 눈에 띄더라고요. 사람들이 요즘은요, 좀 늦게 자는 경향이 많아서 좀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죠? 뜻은 대부분 아는데 브런치의 그 유래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브런치는요, 19세기 말 영국에서 처음으로 유래되었고요. 브런치의 개념을 대중에게 알린 첫 번째 기록은요, 1895년 헌터스 위클리에 거이 베링거 작가가 기고한 Brunch, a Play라는 기사였습니다. 토요일 저녁은요, 지인들과 늦은 시간까지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음에요, 일요일에는 늦음막하게 일어나서 간소한 아침 대신 한 12시 30분경에 아침과 점심을 합한 브런치를 즐기자고 제안을 했답니다. 브런치는요, 당시 사냥을 즐기던 상류층의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사냥 후에 그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러한 식사로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1896년 뉴 옥스퍼드 아이템 신문에 처음으로 브런치라는 말이 실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브런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산이 돼서 우리 한국에까지 이르렀을까요?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브런치는요, 20세기 초 미국으로 건너가서 더욱더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1920년대 뉴욕,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서 브런치 문화가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죠. 특히 헐리우드의 배우들과 같이 셀럽들이 브런치를 즐기면서 브런치는 더욱더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호텔하고 또 레스토랑들에서 이 브런치 메뉴를 개발해서 제공을 하면서요, 브런치의 문화는 더욱더 널리 퍼져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브런치 문화는 어떻게 된 것인가, 좀 더 우리 최근 것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날의 브런치는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식사의 형태로서 자리를 잡았죠. 특히 주말에 가족이라든가 친구들하고 함께 즐기는 여유롭고 아주 화기애애한 식사로서 인기가 많죠. 브런치의 메뉴는 정말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통적인 아침 식사 메뉴하고 점심 메뉴가 혼합이 된 형태로 제공이 되죠. 예를 들어서요, 에그 베네딕트, 팬케이크, 샐러드, 샌드위치, 커피, 티 등이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또 브런치의 문화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브런치는요,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사회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이제는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 생활의 바쁜 일상 속에서 브런치는요, 여유와 휴식을 상징하는 시간으로 여러 레스토랑하고 카페, 비스트로 등에서 독특한 브런치 메뉴를 선보이면서 다양한 식문화가 함께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브런치는요, 인스타그램과 같은 그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시각적으로도 아주 많은 즐거움을 그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한테 제공하고 있고, 정말 그 아름다운 사진 푹 빠져서 우리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죠. 그러면 브런치는 나라별로 어떻게 유행하기 시작했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제일 큰 나라 미국을 살펴보죠. 미국의 브런치는요, 1930년대 본격적으로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요, 뉴욕과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서 시작되었고요. 특히 호텔,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그 브런치의
그 메뉴들을 제공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헐리우드의 배우들과 같이 유명한 셀럽들이요, 이 브런치를 즐기면서 특히 대중화의 그 기폭제 역할을 했고요. 에그 베네딕트라든가 프렌치 토스트라든가 팬케이크라든가 특히 미국이니까 베이글, 또 연어랑 같이 먹고 아보카도 토스트, 또 브런치 브리또, 오믈렛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브런치라는 단어는요,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아침과 점심을 혼합한 이 식사의 시작이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은 것. 네,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영국에서 사냥을 즐기던 상류층의 문화와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사냥을 하고 난 후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식사로 짝을 잡았다는 그러한 설도 있고요. 또 일요일에 미사를 보기 전에는 주로 단식을 하고 오후에 거하게 식사를 했던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설도 있는데요. 어느 설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또 계란이라든가 베이컨이라든가 소시지, 토마토, 버섯, 네, 또 토스트드, 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가 있고요. 또 거기에 스콘이라든가 뭐 잼, 크림, 또 네, 이런 티 등이 같이 나오는 그러한 것이 이제 주 메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영국입니다. 자, 그러면 식도락의 나라 프랑스는요? 프랑스에서는요, 좀 늦게 20세기 중반부터 브런치의 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주로 파리와 같은, 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대도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카페, 네, 프랑스 하면 카페잖아요. 카페 문화 결합이 돼서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 브런치가 인기를 끌었고요. 특히 카페, 비스트로 등에서 아주 맛있는 브런치들이 제공되면서, 네, 마침 하면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프랑스의 그 대표적인 브런치 장소를 몇 군데 얘기해보면요. 파리의 그 마레 지역, 그 다음에 상제르난데프레, 낭만이 넘치죠. 그 다음에 몽마르트 등 이러한 지역의 그 카페에서는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여러 브런치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지역은 정말 뭐 카페뿐만 아니라 레스토랑까지 밀집되어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이 지역 브런치의 장소를 우리가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요, 아주 그 인테리어가 트렌디하고요, 메뉴도 다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젊은 층들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프랑스에서 이 브런치의 메뉴를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프랑스의 브런치 메뉴는요,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하고 결합된 형태가 많죠. 네, 크루아상, 바게트, 그 다양한 치즈, 햄, 기쉬, 오믈렛, 크레프, 샐러드 니스와스 등 정말 다양하죠. 여기에다가 신선한 과일, 요거트, 그 다음에 샐러드 등이 함께 제공이 되고, 물론 커피와 주스도 같이 제공되는 것도 필수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샴페인 브런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프랑스에서는요, 브런치와 함께 샴페인을 마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특별히 그 축하일이 있거나 아주 특별한 날에 가족, 친지, 친구들과 모여서 아주 즐거운 일을 축하할 때 선택이 되는 옵션이 바로 이 샴페인 브런치이기도 하죠. 샴페인 하면은 그 자체로도 여유롭고 분위기를 더해주기 때문에 정말 브런치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특히 브런치를 즐기는 장소가 아주 격이 있고 그러한 레스토랑이라든가 호텔일 경우에 샴페인을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 이웃나라 중국하고 일본 빼놓을 수 없죠. 네, 중국하면 여러분들 딤섬이 떠오르죠. 중국에서도 역시 이 브런치 문화가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최근 들어서요, 특히 대도시의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 브런치가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샹하이라든가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의 카페라든가 레스토랑에서 시작되었고요. 중국 역시 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브런치 문화가 확산이 되는데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국 브런치 특색이 있는 게요, 서양식 브런치 메뉴에다가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죠. 저도 네, 한국에서 가끔 브런치 하러 갈 때요, 혹시 딤섬이 나오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딤섬이라든가 또 소련포 등 여러 종류의 그 만두를 먹는 그러한 것이 또 중국식 브런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웃나라 일본을 볼까요? 네, 일본에서는요, 1980년대 브런치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도쿄라든가 오사카라든가 역시 예외가 없이
대도시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특히 일본은 서양식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일찍 눈떠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이 브런치 메뉴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일본식 오믈렛, 네, 우리 오므라이스라고 얘기하죠. 네, 오므라이스, 팬케이크, 그 다음에 토스트 샌드위치, 또 야채 샐러드, 미소 수프까지 같이 제공이 되기도 하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 브런치 문화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브런치 문화도 유입이 되었고요. 특히 젊은 층하고 대도시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의 그 카페라든가 레스토랑에서 시작되었고요. 한국도 역시 유명 연예인들이 그 인플루언서들 또 역시 마찬가지죠. 인스타그램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먹음직스러운 사진들을 많이 올리니까 이 브런치 인기가 어떻게 보면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뭐 에그 베네딕트라든가 팬케이크라든가 와플, 샐러드, 샌드위치, 아보카도 토스트도 정말 여러 형태의 맛있는 음식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와플 얘기를 했잖아요. 와플 하면 우리 벨기에 떠오르죠. 벨기에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와플이고 또 벨기에 브런치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와플인데요. 벨기에 와플은 다양한 토핑과 함께 우리가 즐길 수 있죠. 그래서 과일이라든가 크림이라든가 시럽이라든가 여러 종류의 것을 같이 얹어서 먹는 네, 벨기에 와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먹고 싶고 생각이 나네요. 내일이나 모레 우리 브런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말이라서 늦잠자는 디디에를 깨워갔고요. 브런치 하러 왔거든요. 우선 제가 아보카도 후무스 시켰거든요. 이 아보카도 후무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디디에도 좋아해서 많은데 깨웠지만 괜찮대요. 하우스 샐러드가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 오면은 보통 브런치를 좋아하는 게 하우스 샐러드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케이. 드디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가레타 피자가 나왔네요. 브런치의 피나페로 카푸치노를 시켰는데요. 보통 굉장히 이쁜 모티브를 하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원으로 하니까 또 이것도 색다르네요. 그 다음에 스페인을 보면요. 스페인 하면은 네,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우리 오믈렛인데요. 특히 스페인의 오믈렛은요. 감자하고 양파를 넣어서 만든 네, 또르띠야 에스파뇰라는요 아주 대표적인 스페인의 오믈렛이고 네, 브런치로서도 자주 먹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 얘기하는데 이태리를 빼어날 수가 없죠. 네, 이탈리아에서 대표적인 네, 브런치 음식 중에 하나는 파니니이죠. 파니니는 이태리식 샌드위치로서요 다양한 치즈, 햄, 야채 등 여러 가지를 넣어서 그릴에 구워서 먹는데 저도 정말 빠니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딤섬도 먹고요. 빠니니도 먹고요. 오믈렛도 먹고 제가 좀 식욕이 좀 네, 작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프리타타라고 해서 이태리식 오믈렛이 있고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브루셰타, 그렇죠? 토마토하고 바sil을 얹은 그런 빵도 많이들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브런치가 생겨난 배경이 급 궁금해지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 브런치가 생겨났을까요? 우선 첫째로 들 수 있는 거는요. 상류층의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들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브런치는요. 상류층의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는데요. 상류층은 주말에 파티를 열고 사냥을 하고 정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사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깨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늦게 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을 겸한 식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일요일에 미사를 둘 수 있는데요. 일요일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사를 가잖아요. 이 미사를
보러 가던 영국 사람들이 보통 미사 전에는 금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모여서 아주 헤비하게, 거하게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브런치가 태어난 배경이라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을 꼭 들어야 되는데요.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많이 변했잖아요. 주중에는 정말 채바퀴들도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쪼개어서 식사를 해야 되죠. 하지만 주말에는요, 좀 더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가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했고, 그래서 이러한 니즈를 잘 충족시킨 것이 바로 브런치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호텔이라든가 레스토랑의 마케팅 전략을 빼놓을 수 없겠죠.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대도시의 그 호텔들하고요, 레스토랑이 특히 주말에 특별한 메뉴를 제공을 하면서요, 브런치는 더욱더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특별한 경험, 맨날 먹는 그런 일상 아침이 아니라, 그렇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고요. 또 동시에 매출이 증대하니까 여러 가지 일거양득의 효과가 나니까 마케팅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브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할리우드의 영향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서요, 헐리우드의 그 배우들 같은 유명한 인사들이 이 브런치를 즐기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대중에게도 영향을 크게 미치죠. 그래서 브런치 문화가 정말 대중화되는데 기여를 한 것입니다. 헐리우드 배우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하려는 대중의 욕구, 브런치의 인기하고 함수관계에 있는 거죠. 우리도 셀럽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따라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브런치의 대중화에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현대사회의 변화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브런치는 더욱더 다양한 이유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주말에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는요, 더 많은 시간을 친구나 가족하고 함께 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커서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아주 이상적인 식사 형태로 브런치가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배경을 잘 이제 우리 살펴봤죠?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브런치를 먹을까요? 우선 젊은 세대죠.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 젊은 세대들,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요. 20, 30대의 젊은 세대들이 브런치를 가장 많이 먹는 그러한 세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시의 거주자들, 서울이라든가 부산, 인천 등 대도시의 주민들이 아주 브런치를 종종 즐기는데요. 이들은 주말에 카페라든가 레스토랑에서 정말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기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브런치를 즐기는가는요, 연령대도 좀 관련이 있고 어디에 사는과도 관련이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전에 비해서 정말 그 핵가족이 되면서 가족하고의 그 친밀도, 또 친구들하고의 그 친밀도도 굉장히 소중해졌는데요. 그래서 브런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식사로서 인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주말에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브런치 문화가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이 브런치와 관련된 몇 가지 재미있는 표현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Brunch is not a meal. It is a lifestyle. 그렇죠? 브런치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표현 재미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Brunch is breakfast without an alarm. 브런치는 알람이 없는 아침 식사이다. 이 표현도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그 샴페인과 곁들인 브런치를 하는 사람이 이 표현을 만든 것 같아요. Brunch, the socially acceptable excuse for day drinking. 그렇죠? 브런치는
낮에 마시는 거를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몇 명이다 라는 이런 표현도 있어서요. 네, 재밌죠? 네, 그 다음에 Life is too short to say no to brunch. 그렇죠? 인생은 브런치를 거절하기에는 너무 짧다. 네, 그래서 브런치랑 관련된 표현들 재미있는 거 몇 개 여러분들하고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명언들은 정말 브런치의 그 즐거움하고 여유로움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추정화 라운드에보 시청자들은 잘 알겠지만 제가 좀 솔직히 영화를 좀 밝히고 영화 열혈 팬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런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브런치와 관련된 영화가 있는지 좀 살펴봤더니요. 딱 떠오르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1961년도 영화죠. Breakfast at Tiffany's. 그죠? 영화 속에서는 아침이 주된 테마이지만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브런치를 즐기는 장면으로도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오드리 헵번이 연기를 했던 그 홀리 캐릭터의 아주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요. 아주 격있고 우아한 식사 문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영화였죠. 네, 브런치 얘기를 쭉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요. 가끔 이 말이 생각이 나요. 혹자는 얘기하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다고요. 그래서 또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브런치가 있다 하는 말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시죠? 우리 곧 다음에 만나요. 아비안또!